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지금까지는 생업에만 종사하면 됐지 국방 문제나 안보 문제 그리고 외교 문제에 대해서 크게 걱정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미흡한 점도 있지만 어련히 알아서 하겠나라는 그런 막연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 특히 대통령이든 외무부 장관이든 또 청와대의 고위직이든 누구 하나 선뜻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모두가 대통령의 의중을 받들어서 기계처럼 움직이는 로봇 같다, 그런 인상을 갖게 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린 시절 시골에서 성량을 갖고 불장난하는 아이들을 보는 것 같다, 그런 생각들도 듭니다. 요즘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이 같은 지적을 하는가? 숫자를 자주 들여다보는 사람은 자신만의 독특한 그런 감이 있습니다. 통계 숫자나 그래프 추이를 볼 때 은밀한 분석을 거치지 않더라도 딱 보는 것만 하더라도 이거 문제인데라는 그런 본능적인 그런 감각이 발동하게 됩니다. 북한 어선 북방 한계선 NLL 침범 횟수를 보면은 최근 4년간 60배 정도 늘었습니다. 2015년에 6건, 2016년에 8건, 그러니까 상당히 엄격했던 거죠. 북방 한계선을 넘는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2017년 24건, 2018년 51건, 그 다음에 이런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2019년 1월부터 7월까지가 386건 정도가 폭증하게 됩니다. 합동참모본부의 관계자는 수온이 낮아지면서 동해 오징어 어장이 북방 한계선 해역에 형성돼서 북한 어선이 많이 내려왔다, 이렇게 설명하지만 상당히 나는 그 설명이 정치적 발언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북측에 의한 빈번한 북방 한계선 침입은 다음에 5가지 요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지속되어 온 대북 굴종 외교의 결과다. 두 번째는 남한 전력을 무력화시키고 북한 정권에 크게 도움을 주었던 9.19 남북 군사 합의선의 결과다. 이미 남북 군사 합의선이 4개 분야에서 정해졌을 때 특히 그 가운데 하나인 해상적대 행위 중지라는 합의에 대해서 당시 군관계 전문가들은 수없이 우려를 표명해 왔습니다. 그 우려 가운데 가장 손에 꼽았던 것이 북한에 의해서 북방 한계선이 훼손되거나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이 실제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북한 정권 눈치 보기에 급급해서 북방 한계선 침범에 대한 어떤 제재도 취하지 않는, 어떤 경고도 취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노선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번째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따라서 우리 군의 대북 경계 태세가 상당히 이완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제가 특별히 주목하는 겁니다. 북한의 계획된 도발과 업무가 숨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북방 한계선을 넘어 남한 어선들 이유는 뭔가? 2018년 대비 2019년 1월부터 7월까지 북방 한계선을 침입한 어선들은 단순 비교를 하면 16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1월부터 7월까지입니다. 2016년, 2017년을 기준으로 하면은 1년으로 확장을 하게 되면 2019년에 700건 정도의 침입이 예상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 등장 이전에 비해서 북방 한계선을 넘어서 침입하는 북한 어선의 숫자는 80배에서 110배 정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수직 증가를 이야기한 거죠. 폭증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냥 단순한 우연적인 사건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또 이들 가운데 일부는 삼척항 등지에 아무런 제재 없이 입항을 한 그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통계 자료를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각적으로 엄밀한 분석을 거치지 않더라도 이것은 북한 당국이 다른 의도를 갖고 있구나라는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완만한 증가세가 아니고 폭증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 이런 것을 노릴 겁니다. 남측의 해상 경계 태세를 테스트, 시험해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특히 북측의 침입에 대해서 남측의 군과 그 다음에 경찰, 민간인이 어떻게 자신들을 포착하고 식별하는지를 시험해 보는 것이죠. 유사시를 대비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는 해상 침투 루트를 개척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합니다. 진단을 합니다. 왜 자주 급증할 정도로 북방 한계선을 넘어서는 북한 어선들이 증가하느냐.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고기를 잡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세 가지. 유사시에 해상 루트를, 침략 루트를 개발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현재 한국의 그런 경계 태세 같은 것을 시험하기 위함이다. 특히 이제 지난 6월 15일 날 삼척항에 입학한 북한 목선을 발견한 경위, 시점, 위치, 보고 체계, 사건 은폐 경위 등이 큰 사회적 이슈가 됐지만 그냥 없었던 일로 그냥 덮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북한 주민이 발견되는 경우에 군과 경찰로 구성된 합동신문주가 1차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국가정보원이 2차 조사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지금까지 관행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6월 15일 날에는 하루 만에 그냥 송환을 결정해버렸죠. 그런데 이런 추세가 어제 오늘이 아니고 2018년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2, 3일 정도로 짧아졌습니다. 그리고 7월 27일 날 북방 한계선을 넘어온 북한 수론 3명은 40시간 만에 송환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든 북한에 밉보이지 않기 위해서 서둘러 송환해버리는 조치를 계속해서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의 궁극적인 의도나 목표는 총선 과정에서 북한의 협조를 받기 위함이다. 이런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의 북한 눈치 보기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선거 과정에서 북한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기 위함이다. 이런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사실이죠. 요약해서 말하자면 적대 세력에 대해 막연한 선의와 기대감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의 기조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역사는 그런 선의와 기대감이 얼마나 철저하게 무시되는지, 기만되는지, 그리고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지를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정말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상당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바람과 그런 기대를 갖게 되고요. 그 다음 특히 역사적 사례는 그동안 북한 핵 개발에 직접 간접으로 협조해왔던 정부와 주요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지금도 북한에 적극 협조하는 인물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유화 조치라든지 막연한 선의와 기대감이란 것은 언제든지 무시되고 오히려 역으로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고 멸망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북한의 빈번한 정도가 아니고 폭증하는 북방 한계선 침입은 바로 해상 루트 개발과 남측의 경계 태세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 너무나 확실한 그런 목표를 갖고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의도하지 않지만 실제로 그와 같은 북한의 움직임에 협조하고 있다. 이런 비난이나 비판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오늘 방송을 맺기 전에 원론적인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책무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외침으로부터 보호하고 국가의 존속성을 보장하는 것임을 잊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나머지 다른 모든 것들은 하위 가치임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